기출문제 두 번째 세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그 두 번째 세트의 앞부분인 가 부분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영상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의 영상을 꼭 시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에서는 유서라고 하는 서적, 이 서적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그게 이제 중국에서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유서의 종류 그리고 중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대규모로 편찬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것을 조선에서 수용하면서 나름의 필요에 맞게 쓰이게 되는데 그것이 중국과는 조금 다르게 개인 주도로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던 것이 같은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들의 유서에 와서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 변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부분은 기존의 유서와는 다르게 현실 개혁의 뜻도 가지고 있고 편찬의 어떤 의도도 깔려 있다는 점. 그래서 지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나 의도에 따른 재분류나 범주화, 평가가 이루어지고 고증이나 의견이 담겨져 있는 안서를 덧붙였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실학자들의 유서의 특징이었고요. 그 이전의 유서들은 주자학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면이 있었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도 수용해서 박물학이나 자연과학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확산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대한 개방성이나 유연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 부분 같이 볼게요.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지금 가에서는 아예 다루어지지 않던 서학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서양 학문이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이 되었다. 조선 후기 유서에 어떤 지적인 자원의 서학이 많이 활용이 되었대요. 중국으로 서학이 들어갔고 중국의 학문을 조선이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흐름으로 서학이 들어온 거죠. 이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학은 아니잖아요. 주자학 이외의 새로운 지식에 해당이 되죠. 주자학 이외의 새로운 지식. 그러면 여기서의 조선 후기 하면 아까 가에서 봤었던 실학자들을 떠올려주면 좋겠죠? 아, 조선 후기의 유서들은 실학파들이 썼던 유서겠구나. 왜냐면은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도 담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지식을 제공하고 지식을 확산시키려는 어떤 목적이 있었죠. 확산.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지적 자원 중 하나가 서학이었대요.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광, 이익,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실학자라고 했잖아요. 이 이수광이나 이익이나 이규경이라고 하는 실학자들은 어떤 유서를 썼냐면 백과전서식 유서를 썼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새롭게 나온 말이죠. 가에는 없었다가. 이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주자학의 지적 영역은 기존의 조선사회의 어떤 유서가 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면 여기에 서학의 지식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 실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지식의 어떤 개방성이나 유연성을 가지고 확장시켰던 그 지식이죠. 그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면 백과전서식 유서는 기존의 주자학의 지적 영역도 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 틀을 벗어나거나 완전히 탈피하고 아니면 깨부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틀은 유지하면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잘 보여준대요. 이 내용은 우리가 가 내용을 봤을 때 가에서 실학자들이 기존의 것도 지속시키면서 그 가운데 무언가 변화를 도모했다
라는 내용이 가단락의 뒷부분에 나왔었는데 그 내용의 사례가 되는 것을 그러면 나에서 알려주려나 보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냐면 서학을 통해서 알려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나의 첫 번째 단락을 아주 잘 이해하신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기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서 이걸 설명하는구나. 여기에 나는 조금 더 정보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백과전서식이라고도 적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유서를 이제 실학자들이 어떤 유서를 썼을까라고 본다면 핵심은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이게 새로운 지식이죠. 지식을 수용한 것을 잘 보여주는 3명의 실학자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실학자들의 사례를 앞으로 쭉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례들을 보면서 주자학의 지적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니까 주자학의 지적 영역 안에 있는 그 부분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도 서학의 지식은 어떻게 수용했을까? 2가지 포인트들을 놓치지 말고 구분하면서 읽어주셔야 되고요. 혼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겠다 하면 이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에서 봤던 내용도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당시의 조선사회 당시의 주류 분위기는 주자학이었다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실학자들의 개방성과 유연성이 있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뭐 박물학 이런 거 얘기했다면 이번엔 서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수광이나 이익이나 이규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실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글쓴이는 어떻게 구별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17세기의 이수광은 여기 지금 첫 번째 이수광이라는 사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7세기의 이수광은 주자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자학도 기존의 영역에서 받아들이면서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졌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적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것이 실학자들의 어떤 유서는 학문들이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는 개방성과 유연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열린 태도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죠.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시 상황 설명해 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수광은 지봉유설을 통해 지봉유설이라는 책 여기서는 이 이수광이 쓴 유서겠죠. 이걸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이게 이제 범주화하고 뭐 이런 거겠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견해를 덧붙였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에서 봤던 안설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주면 좋겠죠. 의견을 덧붙이는 거 안설을 붙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유서가 하지 않던 재분류라든지 범주화 이런 것들을 실학자들의 유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항목화라는 말에서 확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는 가에서는 기본 정보들을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얻어내고 적용해서 읽어보고 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니까 서양 관련 지식을 여기다가 소개를 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다라는 비판도 있었대요.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한 거니까 뒤섞여서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널리 알려졌다 라고 하죠. 널리 알리는 것이 실학자들의 목표였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확산시키는 게 실학자들이 쓴 유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고 그것들이 잘 달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17세기 이수강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뒷부분 보니까 18세기 이익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하기도 굉장히 좋게 내용을 중간중간 파악하기 아주 좋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17세기 이수강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이들이 썼던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잘 보여준다 라고 있었으니까 또 이들이 썼던 책이 무엇인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 자체가 두 가지 틀에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강의 경우는요. 당대 조선의 지식을 다 망라했다라고 얘기했죠. 당대 지식의 흐름이 주자학이었다면 그것을 외면한 것이 아니에요. 당대 조선의 지식을 다 망라해서 정리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자학의 지적 영역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항목화하면서 자기의 견해도 좀 덧붙입니다. 요거 자체는 실학자들의 어떤 유서의 특징인 거죠. 그러면서도 서양의 지식을 소개해서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실학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재분류나 범주화, 그러면서도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확산시키려고 했던 실학자들의 의도,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분류하고 범주화하고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확산하는 실학자들의 유서의 특징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도 기존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양의 지식을 수용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렇게 축을 나눠봤어요. 그런 다음 18세기의 이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세기의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자신이 쓰는 유서의 표제어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중시 여긴 거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했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설은 당연히 주자학과 관련된 것들일 거고요.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어떤 근거, 수단으로서 지금 서학을 사용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하는 등 서학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쓰는 걸 이렇게 지적 자원으로 활용했구나,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실학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런 게 반영이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같은 내용도 계속 반복하면서 적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다 적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읽어내가는 과정 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이해하고 벌어져야 되는 그 내용들을 그냥 제가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럼 이것도 새로운 지식이죠.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했대요. 뭐가 메인이에요? 이 사람의 머릿속엔 주자학의 심성론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필터링해서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서 수용했대요. 그렇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을 벗어난 게 아니라 그 영역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죠. 또한 서학의 수학도 새로운 지식일 텐데 그 수학 역시 받아들일 때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했대요. 그럼 지금 드러나는 내용들은 다 해부학이든 생리학이든 수학이든 서학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무작정 굉장히 별 생각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틀은 뭐냐면 기준은 뭐냐면 주자학이에요. 주자학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이 쭉 이어지는 맥락에서 이번에는 여기에는 이제 이익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익의 유서는 성호사설. 이것 역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리고 기존의 주자학의 지적 영역을 그럼 어떻게 벗어나지 않았는지 요 축으로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걸 정리해 보자면 성호사설의 경우는 기존의 학설을 외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의 주자학과 관련이 되는 것 텐데 기존의 학설에 대해서 정당화하거나 혹은 배제하는 근거로서 서학을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적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서학을 심화 확장시켜서 소개하는 실학자로서의 어떤 지식 확장에 대한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은 또 버리지 않아요. 잘 유지하고 있죠. 심화 확장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자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바탕으로 서양의 모든 학문을 수용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죠. 서학 수용 시 주자학의 영역 안에서 재분류하고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해부학이든 아니면 그 외에 생리학이든 이런 것들도 다 주자학의 영역 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가에서 나왔었던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보였던 유서가 갖고 있는 특징, 재분류, 범주화,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확산시키는 것, 여기에 대한 관심, 이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굳이 적지 않더라도 앞에서 가에서 밝혔던 실학자들의 유서의 면모가 여기에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주자학의 지적 영역은 벗어나지 않았네 라고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8세기 이익의 성호사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규경, 19세기의 이규경의 이제 유서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겠죠. 19세기 이규경 한번 볼게요. 마지막 단락.
19세기의 이규경도 오주연문장 전산고 이렇게 읽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규경, 이 사람이 쓴 유서의 제목도 나와 있고 이걸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여기서도 이제 서학을 활용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는 성호사설, 이익의 성호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그러면은 이 성호사설을 분류하는 뭐 재분류라든지 범주화라든지 이런 것이 따른 거겠죠. 이걸 적용하였고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이것도 새로운 지식이죠. 이 내용을 수록하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확산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쓴 거겠죠.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중국의 학문이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인 기존의 학문, 주자학과 굉장히 관련이 깊겠죠. 그러니까 서학을 소화하면서 중국의 학문과 절충했다는 것은 서학을 소화하고 받아들이면서 주자학의 지적 영역과 절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한 것이었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고 하는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이규경이 갖고 있는 유서의 특징을 조금 보여주죠.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 자체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거였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다. 서학을 받아들였는데 서학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진보성이라고 하는 성격의 토대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니까 서학도 결국은 중국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죠. 뭔가 중국이 대단한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조선시대의 어떤 사대주의 그런 맥락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100% 완벽한 서학 지식은 아니죠. 중국화했으니까 주자학화된 거죠. 결국은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소화가 된 서학 지식일 거예요. 즉, 요 말이죠.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했다. 이게 중국화한 서학 지식이잖아요. 이것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즉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한 번씩 혹시나 학생들이 어려워할까 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문명의 척도는 중국이야 라고 하는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학문인 서학을 수용했을 때 뭔가 괴리감이 느껴진다,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이질감이나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미 새롭게 받아들인 서학이 완벽하게 다른 학문이 아닌 거예요. 이건 중국의 색깔이 같이 있는 거고 완전 중국화 되어버린 거고 서학은 사실은 뭐 토대가 중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든 서학의 토대도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다 버무려졌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주자학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의 학자들이 서학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새로운 너무 이상한 걸 받아들이는 거야 하는 뭐 이질감이나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겠죠.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이 활용해서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그러니까 서학을 그냥 서학 그 자체로 서양에 가서 그 서학 자체를 연구하고 그런 그 본토의 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본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바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화한 서학 연구 결과물 이것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100% 완벽한 서학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잘 다듬어지고 다 흡수되어 버린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자학의 지적 영역을 벗어나지 않은 채 서학의 지식을 수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즉 중국의 서학 연구서
이것 자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매개적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학을 다루고 있는 서양에서 쓰여진 책을 직접 내가 수입해 와서 본 게 아니고 그것을 이미 중국화한 중국인이 쓴 서학 연구서를 봤기 때문에 매개적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읽고 생각한 게 아니라서. 이것을 또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주자학을 기존의 학문이죠. 받아들일 때 서학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이익과 닮아있는 면이 있다고 했죠. 주자학의 영역 안에서 재분류를 했다 라는 점에서 기존의 영역을 지금 나름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기존의 중화관념 있잖아요. 중국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어떤 문명의 어떤 중심이 중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서학을 받아들이면 중화관념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규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서학연구서, 중국이 이미 서학을 자기들의 관점과 입맛에 따라서 정리한 중국의 서학연구서를 보면서 서학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얘네는 중국화한 서학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양에서는 황당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서학이 중국을 토대로 하고 있다. 서학 중국 원류서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매개로 해서 서학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중화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막 서학이 중국화 해버렸고 서학은 중국에서 비롯됐대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전히 중국이 짱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중화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없어요.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서학 수용의 이질감 또는 부담감 여기에서 오히려 탈피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규경의 이 유서에서도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수용한 사례가 잘 발견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기존의 실학자들의 유서가 갖고 있는 재분류, 범주화, 새로운 지식 제공, 그래서 그걸 통한 확산, 이것을 그대로 담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용 전체를 다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남아있는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풀지 않았던 문제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에서 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지우면서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나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4번의 1번 선지. 나는 유서 분류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유서를 어떻게 분류하면 되는지 이런 얘기 없죠. 실학자들이 쓴 유서들을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따라 누가 쓴 유서는 어땠고 그래서 그런 유서들이 주자학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서학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내용이었지. 분류 기준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번 나는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 국가별이 아니라 실학자들의 유서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그것도 막 크게 변천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남은 게 4번밖에 없네요. 4번에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 이건 서학이죠. 서학을 수용하는 양상을 시기별로 17세기, 18세기, 19세기별로 소개하였다. 딱 맞아떨어지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럼 6번.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에 대해 파악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가가 뭐였냐면요. 실학자들의 유서. 여기 이제 가라고 하는 첫 번째 글에서 이제 실학자들의 유서.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학자들의 유서가 갖고 있는 특징은 지금 우리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기존의 유서와 다르게 자신들의 뭐 의견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었고 재분류, 범주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확산하려는 의도가 있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역은 성호사설, 이게 성호사설이었고 그 니은은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산고 요거였죠. 여기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1번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는 일단 가의 편찬 의도가 그러한 것은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고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성호사설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해서 소개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맞습니다. 1번은 답이 아니겠네요. 2번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한 가의 방식은 이것도 맞죠. 지식을 재분류하고 범주화한 게 실학자들의 유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기억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맞죠. 해부학이든 생리학이든 수학이든 이 모든 것을 주자학 영역 내에서 재구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2번은 맞는 내용. 3번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의 가의 성격은 평가, 기존의 유서에선 없었지만 이 실학자들의 유서 같은 경우에는 평가, 의견 이런 거 있었죠. 맞아요.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게 아닌 거죠. 중국 학문은 이미 진보적이고 뭐 뛰어나고 아니면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중국화한 서학을 가져다가 해석을 하거나 받아들이는 데 쓰죠. 온전한 서학을 활용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요.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사실 탐구를 중시하며 자연과학에 대해 드러낸 가의 관심은 사실 탐구 중시하는 거죠. 고증 이런 거 되게 중시 여겼고요.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존에는 다루지 않던 주자학 이외의 지식들에 대해서 실학에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맞는 내용인 거고요. 니은에서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한 것에서 나타난다. 니은에 보면은 천문학과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겠죠. 4번도 맞아요. 5번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의 유연성과 개방성은 이거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죠. 특징 맞고요. 기억과 니은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받아들인 것에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서학 자체가 새로운 지식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글을 쓰고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7번에 보도록 할게요.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강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요, 일부 주자학자들의 비판,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수광에 대해서 일부 주자학자들은 그가 굉장히 좀 심성 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자학은 심성 수양에 매진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절실하지 않았고 주자학이 아닌 건 뭐 서학 같은 거겠죠? 그것을 막 뒤섞여 놔서 순수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변명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겠죠. 실학자들은 주자학의 지적 영역을 벗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1번에 보시면요.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심성을 수양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심성 수양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심성 수양은 원래 후순위야. 그 다음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적절한 반박이 아니죠.
게다가 주자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주자학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매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이수강은 실학자로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자학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자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폭넓게 받아들이자. 그래서 널리 배우고 익히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널리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제공하고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자학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의 여러 이치도 같이 연구하자. 이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2번이 이수강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거겠죠. 그럼 3번에 보시면요. 주자의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주자학이 아닌 학문이 날로 번성하게 되니 그럼 지금 주자학이 아닌 학문이 날로 번성하게 될까봐 이걸 경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수강의 경우는 주자학뿐만이 아니라 주자학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서학이나 다른 학문에도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서학이나 다른 학문을 막 도입하거나 얘기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주자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 일부 주자학자들의 입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3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번도 답이 아닌 거죠. 4번. 유학 경전에서 쓰이지 않은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더하는 일. 한 글자라도 더하는 것은 평가나 생각, 안설 같은 거 덧붙이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걸 용납하는 것은 바른 학문을 해친다. 그럼 이거는 이수강의 입장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 역시 주자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 일부 주자학자들이라고 하는 요 대상들의 입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5번. 참되게 알고 참되게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널리 배우고 면밀히 익혀야 할 것이다. 뭔가 널리 배우고라고 했으니까 그럴싸해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이래요. 즉 다른 학문 말고 우리 학문. 그러니까 이것은 이수강의 입장이 아니겠죠. 우리 학문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들도 폭넓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8번.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임원 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다 읽은 학생 맞죠? 보기를 한번 볼게요.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는 19세기까지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의 발췌, 분류, 고증한 유서다. 그럼 이거 다 실학자를 떠올려 줘야겠죠. 이거 누군가 실학자가 썼구나.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틀에서 특정 부분을 발췌하고 재분류하고 거기에 고증을 했대요.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모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고요. 이걸 명시한 이 유서에서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대요. 향촌 사대부라고 하면 주자학을 진짜 신봉하거나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관념적인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주자학의 지적 영역,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한다. 그럼 이거는 실학자들이 생각했던 현실 개혁과 맞닿아 있거든요.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개선 방안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현실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안이 실려 있다. 방안이 실려 있고 그리고 향촌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모여 있다. 그러니까 삶을 개혁시키고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확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기존의 지적 영역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 이 모든 것이 잘 반영이 된 것이 임원 경제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자학을 기반으로 방금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이 설명이 되는 거죠.
주자학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다. 그것을 가졌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서유구의 입장, 서학 중국 원류설. 서학 중국 원류설 하면 아까 이규경. 그거 생각하면 되죠. 19세기의 이규경이라고 했는데 19세기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시기에는 이런 서학 중국 원류설을 좀 받아들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유구의 그 입장, 서학 중국 원류설. 자기 입장도 들어가고요. 자기의 견해. 서학 중국 원류설도 있고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드러냈으니까 안설도 드러나는 거고요. 제한적으로는 색인, 인덱스 같은 거죠. 분류화한 거죠. 범주화. 그래서 검색이 가능하도록도 했대요. 우리가 이미 가나를 읽었으면 이 보기 부분을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선지부터 볼게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이 확인되었군. 맞죠? 현실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조금 더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려는 나름의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 개혁과 맞닿아 있죠. 2번.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증거 제시하고 고증하고 안설과 같은 의견 제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앞에 내용 지금 맞고요. 그래서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확인되겠군. 편찬자의 입장, 고증, 이런 거 의견 다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서유구의 입장 이런 거 있다라고 했었고 색인도 넣었고 안설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당대의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봉유설에 비해 일단 지봉유설에 대한 설명 맞죠? 여기에 비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특정한 주제 여기서는 향촌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 분류했다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 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겠군. 맞는 거죠.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모아놨죠. 4번.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호사설에 비해 여기까지 성호사설에 대한 설명 맞죠? 향촌 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 맞죠? 실제 향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한 거라고 했고 이 글에서도 실증과 실용의 자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겠군. 맞습니다. 남은 거 지금 5번 하나인데 한번 볼게요.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와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이 확인되겠군. 이미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서학 중국 원류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규경의 관념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근데 이규경의 유서와 달리라고 하는 순간 오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틀렸죠. 중화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없어서 부담감이 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죠. 그럼 남은 거 마지막 9번. 문맥상 A에서 E까지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는 저번에 요거 가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나를 통해서는 4번, 5번 보시면 되겠죠. 답을 이미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4번, 5번은 다 맞는 내용이긴 할 거예요. 여기 지금 혼재되어 요게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였냐면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뒤섞여 자체가 혼재되어의 뜻이죠. 혼재되다라는 것이 뒤섞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도 맞게 바꾸는 거예요. 주자학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순수하지 않다는 하면서 말을 바꾸어 넣어도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5번 변경하여 이 부분을 실제 지문에서는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였다. 변경하여 수용하였다. 큰 문제 없죠. 그냥 변경하다라는 말 자체가 다르게 바꾸다.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전체를 다 살펴보았고요.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일단 지문 자체가 길면 우리 굉장히 어렵게 느끼잖아요. 하지만 한 번씩 꼼꼼하게 가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내용을 보시면요. 그래도 아주 심각하게 어렵진 않아요.
해겔의 변증법 2022년 문제도 이렇게 가나 두 개의 글을 놓고 큰 볼륨을 가지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지문보다는 조금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가에 대해서 확실하게만 이 정보들 쏟아지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흐름을 갖고 이 18, 19, 17, 18, 19세기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다만 여기에 있던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내가 잘 이해했는지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